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기출문제 풀이 23년 대비 강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에 관련되어 있는 필기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실 수도 있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론 수업은 아니고 이론 수업을 다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풀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알고 계시는 한 해 안에서 문제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려고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경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찾아주시겠죠. 물론 뭐 다른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듣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한테 이 23년 대비 강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자체가 끊겼죠. 중간에 한번 이제 또 상시시험, 정기시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중간에 많이 변화가 됐고, 어떻게 23년도에 이제 시험을 볼 때 뭘 준비를 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알려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두 번째까지 있고요. 여러분들이 1강 보시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지 한번 볼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이제 시험 접수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지만, 보통 코찬패스라는 모바일 어플로도 들어가서 이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과목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요번 달이 아니죠. 요번 연도 말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 기출문제 풀이도 있고 필기 기출문제 풀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워드 말고도 커말 1급, 커말 1급 필기, 뭐 커말 2급 필기, 실기 필기 이렇게 제가 이제 6개 강의를 한번 해놔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들으시면서 실제로 정말 이제 뭐 조금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자격증 나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이제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다만 요즘에는 모바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코찬패스라고 하는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코찬패스 보이시죠? 여기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코찬패스에 관련되어 있는 화면들 소개하면서 실제 정기시험, 상시시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근데 아셔야 될 게 워드랑 커말은 이제 정기시험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정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들 모바일로 하실 수가 있고, 이 모바일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바일 수험표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 말고 어, 정확하게 이제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따로 빠져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기시험, 현재 정기시험 있고 모의 테스트 같은 것들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 소개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정보 쪽에 보시면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안내 쭉 한번 읽어보고요. 필기 시험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시험 시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다가 설명할 거냐면, 저희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부록 파일이라고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모장 파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또 완성된 걸 받아보셨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팁과 뭐 노하우, 필기 볼 때 무슨 뭐 이론적인 부분은 간단한 것들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랑 관련되는 걸 전부 다 쭉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수수료는 그냥 알고만 좀 계세요. 접수할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출제 기준 같은 것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시험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시험 일정도 지금은 정기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관련 자료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제가 그냥 바로바로 좀
짤막하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항상 여기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회원가입은 다 하셨겠죠? 이미 또 코찬패스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홈페이지 이용해서 접수 꼭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게 좀 많아요. 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심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과목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컴퓨터 기본을 또 습득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기도 이제 여러분들 따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기도 문서 작성에 대한 기본 같은 것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컴퓨터 기본에는 사실상 이거 말고도 문서 작성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라고 하는 10버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컴퓨터 기본 상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실기 쪽에서는 문서 작성에 대한 이제 기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4 용지의 작성과 편집 등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어디서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이게 되면은 문서 작성부터 먼저 하실 거고,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서 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은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싱이라는 게 1과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윈도우즈 10, 이게 이제 컴퓨터 관련된 2과목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 활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3과목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이 총 3과목 중에서 난이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과목이 워드 프로세싱인데 여기서는 뭘 배우냐? 워드 프로세싱에서는 문서 작성 이론을 배워요. 즉슨 내가 A4 용지에다가 문서를 막 키보드 들리시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뭐 A4 용지에서 이거는 이 단축키는 뭐고 여길 들어갔을 때 뭐고 이런 것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문서 작성 같은 걸 배우면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제 공문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문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쓰는 문서들 다루는 국가에서 쓰는 문서들 다루는 그런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하라는 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따가 전략을 좀 세울 건데 전략상 1과목에서 고득점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꼭 고득점을 맞으셔야 되고요. 자, 이 과목이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이제 운영체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탕화면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학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난이도는 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점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죠. 자, 공부해 보시겠지만 워드는 3과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은 이제 컴퓨터 정보 활용이라는 과목인데 보통 이제 컴퓨터 상식 정말 이제 초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난이도 한 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커버한다라는 듯한 점수대를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을 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실 때 1과목을 먼저 많이 공부를 해 주시고 계속 이제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 3과목을 이제 준비하실 때 어떻게 또 준비를 했는지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격 기준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과목 20, 2과목 20, 3과목 20이니까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 개수로 따졌을 때는 60개 중 36개 이상을 맞으시면 되는데 보통 점수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과목당 이제 한 문제 배점이 5점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점으로 이제 환산을 합니다. 과목당이요. 한 과목당. 그리고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슨 이제 여기가 이제 100점, 100점, 100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맞히는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그게 이제 36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워드랑 커말 같은 경우에는 꽈락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한 과목이 8개 미만이, 8개 미만이라는 얘기는 빵개부터 7개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평균 점수가 이상 2여도 불합격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합격 기준과 까다로운 꽈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 이 과목에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기도 합니다. 전략을 짜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3과목이나 되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게 주의사항이 또 되냐면 이런 게 또 있죠. 1과목을 막 공부를 해요. 1과목을 막 공부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과목을 막 공부를 해요. 그럼 실제로 2과목도 끝났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몇 과목 공부? 3과목 공부거든요. 근데 이제 3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몇 과목을 까먹어요. 1과목, 2과목을 또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좀 전략을 좀 몇 가지를 세워보면은요. 보통 이제 공부 순서가 있죠. 일단은 1과목과 그 다음에 2과목 공부를 먼저 하세요. 이론 공부겠죠. 이론 공부. 그 다음에 이제 1과목과 2과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응이 많이 되셨을 거잖아요. 1과목, 2과목을 막 이론 공부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과목, 2과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막 풀어요. 그럼 이제 1, 2과목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살짝 한 80% 이상 완성이 된 상태로 3과목 이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과목만 주구장창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주구장창 이것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제가 오프라인 수업했을 때도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른 곳에서 수업했을 때도 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워드가 60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하는 양도 많고 이 워드 프로세서가 초심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그냥 다 나와요. 싹 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 본 겁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1과목은요. 저희가 20개 만점이잖아요. 20문제 중에서 정말 15개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15개 이상은 무조건 무리 없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소 그래서 제가 좀 이것도 작게 잡은 거거든요. 보통 17개 이상 정도는 꼭 나와줘야 되고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냥 말을 해요. 학생들한테 말을 하고 10개 이상 맞춰라. 못해도 이 과목은 조금 어렵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컴퓨터 안에 지금 저희가 영상 강의 찍고 있는 것도 컴퓨터 운영체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쵸? 그러니까요. 10개 이상 맞고 그 다음에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2개 이상 정도만 맞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딱딱딱 잘라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22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37개죠. 한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라고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정도로까지만 목표를 잡고 움직이시면 37개 이상은 나올 거니까 평균 63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1과목에서 15개가 이상이 안 되시거나 그러면은 2과목에서 조금 더 올려주시거나 3과목에서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같은 것들을 저랑 같이 짜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략은 계속 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수업 순서를 좀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이제 강의 순서라고 해도 되겠죠. 보통 저희 이제 1강에서는요. 1강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전략 뭐 시험 정보 같은 것들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을 또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또 아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적인 사항을 5번으로 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제 워드랑 커말이 양대 산맥입니다. 보통 커말은 1, 2급까지도 존재를 하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친구들에 대해 필기시험이라고 따지면은 보통 옛날에는 그러니까 20년도까지는 보통 이제 상시시험, 정기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상시시험은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도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정기시험은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21년도 이제부터는 정기시험이 폐지가 되고 이제 상시시험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공개하는 범위가 20년도까지예요. 즉슨
정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만 공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상시 시험 기준은 정기 시험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랜덤으로 출제를 함으로써 보기 순서가 변경되고 약간의 변형을 시킵니다. 물론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대로 문제가 나오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보통 많이 나오는 건 보기 순서가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문제 잠깐 보여드릴 거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순서가 변경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뭐 2주 만에 합격했어, 1주 만에 합격했어 이런 것도 있을 때도 보통 문제를 다 외워서 갈 때는 운이 좋아야 붙는 거예요. 자기의 절실함이 좀 있고 확실하게 학습을 하실 경우에는 보기 순서가 변경됐다는 걸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초에 21년도랑 22년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떤 걸로만 해야 돼요? 문제를 공개하는 20년도까지가 저희한테는 최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22년도 9월 달이거든요. 제가 영상 강의 찍고 있는 기준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무조건 여기 나와있던 20년도까지 나와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피셜인데 그냥 저로만 생각하면 내 피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한 04년도부터 20년도까지 총 16년치에서 랜덤 출제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 문제는 요즘 문제로 약간 살짝 변형돼서 비슷하게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여기 있는 거 다 풀어. 여기 있는 거 다 풀고 모든 걸 문제를 다 알게 되잖아. 그러면은 120% 합격밖에 안 한다. 절대 불합격 리가 없다. 너가 가서 똥을 싸든 안 싸든 불합격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잖아. 이걸 언제 풉니까? 근데 저희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요. 19년, 20년도만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보건기출이라고 해서 21년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21년도쯤에 시험을 보러 가요. 가서 상시 문제가 변형된 것들을 이제 이거는 공사부터 20년도까지 해서 똑같은 걸 못 봤다. 많이 변형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서 가져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19년, 20년은 이제 1회, 2회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강에서는요. 제가 이제 19년도 1회 풀이를 할 거고요. 3강에서는 19년도 2회 풀이를 할 거예요. 4강에서는 20년도 1회 풀이를 하겠죠. 그럼 이제 5강에서는 어떤 걸 풀이합니까? 20년도 2회 풀이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6강에서는요. 보통 이제 천천히 풀어야 돼요. 21년도 보건기출 풀이를 할 건데 첫 번째로 할 거고요. 7강은 21년도 보건기출 풀이를 두 번째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따로인데 이거는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시험 말씀드리면서 몇 년도에서 이거 문제 나왔었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풀 거기 때문에 6강이랑 7강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게 변형됐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기출문제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는 정해져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를 해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건 보건기출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뭔가 변형됐다고 제가 알려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7강까지가 여러분들이 총 들어줘야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별로 시간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강부터는 이제 제가 문제 풀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6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원래는 최근 4개년 또는 이제 5개년 정도는 풀고 시험장을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17년, 18년, 19년 20년 정도는 풀면 좋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 19년도 20년도를 풀잖아요. 제일 최근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가. 그럼 여러분들이 27년도 18년도도 1회 2회씩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언제 해주시냐. 그래서 17년도랑 18년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시험 전날과 전전날과 전날쯤에 이제 한번 좀 하루 날 잡고 하루는 17년도를 한번 쭉 풀면서 실력 체크해보면서 풀린 거 한번 보시고 18년도도 한번 쭉 보시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시고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때 가서는 알겠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강의 속에 샘플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19년 1회 이렇게 넣어놨어요. 문제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서 정확하게 시험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각가지 기타적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보셔서 얻으시고 그 다음에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는 사실 홈페이지에 출제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거 눌러보면 뭐 배우는지 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따로 한번 제 영상 강의 끝나고 2강 듣기 전에 좀 마음가짐도 잘 하시고 실제 접수도 그냥 해버리시고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2강부터 문제풀이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마음가짐이 없고 사실 문제를 풀이하는데도 이제 뭐 내가 뭐 어떤 것부터 먼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으시게 되면 불편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요 1강은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2강으로 돌아올 텐데 2강에서 19년도 1회 풀이해 드리면서 그때도 시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메모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 공부를 조금을 포함시켜서 천천히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